자, 오늘의 메인 타이틀인데 윤석열이요. 오늘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첫 번째. 윤석열이 선거용으로 경기도하고 수도권만 돌아다니면서 무슨 토론회를 해. 근데 그 토론회 구조가 뭐냐면은 옛날처럼 각 부처 업무 보고가 아니고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 국민을 모아놓고 토론회 하는 거예요. 근데 요소요소마다 뭘 해주겠네 하는 곳이 다 수도권이었어요. 계속 그렇게 돌았어. 근데 첫 장소가 수도권 밖의 장소가 부산이야. 엑스포 참피한 바로 그곳.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고 그 토론회를 해요.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? 저번엔 부산 내려갔을 때랑 똑같아. 뭐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. 가덕도 신공항 어쩌고.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부산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싹싹 긁어가지고 다시 이야기해 준 것 뿐이에요.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죠.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부산 시민들이 그러니까 뭐 와서 새로운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그 발표해봤자 뭐 하느냐 하는 그런 이상한 반응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부산 내려가서 이제 왜냐하면 부산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참모들이 말해주기를 불경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. 각하 그런 거 아니야. 그 부산 엑스포 참패 문제도 있지만 부산 엑스포랑 상관없이도 불경 민심이 들썩들썩했어요. 이게 무능하다고. 근데 부산 엑스포 참패 상황이 났잖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이 최초로 한 사과가 부산 엑스포 참패에 대한 사과예요. 표 떨어질까 봐. 예. 그래가지고 이재용 등 재벌들 뒤에 방패막이 세우고 떡볶이. 그리고 나중에 저 뭉태기 고깃집 가가지고 설사. 그 설사하고 아니 재벌들 저 세워가지고 부산이 얻은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. 그리고 이재용이 얻은 게 제일 많았죠. 어. 전체 무죄. 그래서 이 윤석열이가 정말 속보이는 건 뭐냐면 야 저건 저 왜 저럴까 하는 분석 불가능한 정도의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마차님이 봐도 아 저거 선거운동인데 이 느낌 되게 만드는 거예요. 뭔가 마차님 비하의 느낌이 살짝 묻어 있는데요. 난 순수하니까. 아니야. 마차님까지 그 정치 고관여층이 되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럼요. 왜냐하면 마차님 같은 일반 시민의 시각이 필요해. 그래서 제가 가끔씩 구박은 하긴 하는데 이 시각이 중요해. 정치 고관여층이 되면 결국엔 머리가 평론으로 가요. 네. 나 그거 경계하는 사람이거든. 평론가보다는 진영 방송이고 싶은 게 제 생활의 진심 아닙니까? 예. 어찌됐건. 그래서 윤석열이가 부산 내려가서 하는 거 다 선거운동이다.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. 근데 저는 이제 부산 사람들한테 꼭 이제 수백 번이라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. 남북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 체제로 정착되면 정착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은 부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가게 되면 그 모든 그 화물 물동량이 어디에 모이겠습니까? 전 세계 물동량이 부산으로 모이게 된다고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산은 다시 글로벌 도시로 다시 급성장할 수밖에 없어요. 여기에 뭐 부동산 정책, 무슨 주식 정책, 뭐 세금 정책 아무리 한들 부산을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어디 있습니까? 지금 부산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데 새로운 경제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서는 부산은 다시 살아날 방도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새로운 그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겠습니까? 본격적으로 국가가 진짜 재정 투입을 엄청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부산을 제2의 도시로 다시 성장시키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계획이 없는 한은 남북 관계가 회복되는 게 부산을 발전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김포 가가지고 김포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또 최근에 그랬잖아요. 그것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것과는 또 배치된단 말이죠. 부산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.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. 부산이 인천보다 작은 도시 될 수 있다. 뒤집어진다 이거지. 이미 인천이 대구를 넘어섰어요. 인천은 수도권이잖아요. 부산 내려가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어쩌고저쩌고. 근데 부산 엑스포 참패를 저렇게 해버리면은 총선용으로는 뭐 가덕도 신공항 이렇게 세우겠다 하지만 윤석열 한번 보세요. 총선 끝나고 나면 예산에 가덕도 신공항이 빨리 만들어지는 거 할까요? 나는 안 할 거라고 봐. 관심 없어 이자는. 근데 부산 사람들은 지금 분위기가 이 무능해서 안 되겠다. 그러면서 부산 윤석열을 심판하는 분위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다시 부산 내려가가지고 뭐 토론이 비슷한 거래. 그건 신박한 거 들고 왔어야 되잖아요. 저번에 부산 엑스포 참패하고 나서 부산 갔을 때랑 똑같은 메시지밖에 안 냈어요. 속지 말자는 거고.
근데 이제 오늘의 진짜 메인 타이틀인데 심각한 게 일단 이 기사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. 용산 한마디에 무작정 일정 취소. 허탈한 공무원들. 그러니까 뭔 행사를 준비해. 근데 윤석열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. 그럼 공무원들은요, 대통령 온다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. 그렇죠. 몇 달 전부터 청소하고 또는 저 대통령 업무 보고 한다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. 예. 윤석열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업무 보고 하다가 윤석열이가 일정 취소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. 거기다가 그 업무 보고 듣는 중간에 갑자기 다 나가고 장관 한 줄만 남으라고 해가지고 독대하고 윤석열 거 많이 했죠. 외부 일정 돌연 취소. 작년에도 그랬죠. 자, 봐봐요. 윤석열 생방송 30분 전 민생 토론회 참석 취소. 진짜 저건 역대급입니다. 30분 전에. 네. 윤석열 그 대선 때도요. 윤석열 청년 강조하다가 청년 간담회 불참. 불참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다 개욕 먹은 사건이죠. 근데 오늘 역대급 사건이 나왔어요.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수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. 이야. 저 갔어야 되는데. 진짜 안타깝다. 아깝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니 지역 일정이야. 불가피하면 그럴 수 있죠. 네.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네. 내가 NSC 주재해야 되겠다 하면 그럴 수 있죠. 해외 순방을 다음 주에 가는 거를 수년하는 게 가능해요? 저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거는 그러니까 국가 문제에 있어서도 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미 독일 교민들한테 엄청난 제보들이 많았죠. 네.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MOU 맺을 만한 그 독일 주재 기업들을 엄청 찾아다니고 있었다. 그래서 그게 그리고 조만간에 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. 뭐 대통령 피켓 알바라던가 이런 게 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순방을 갈 거라고는 나와 있었는데 저희 갑자기 취소를 했다는 거는 사실 저거 취소하면 끝 이게 아니라 저 취소를 함으로써 드는 경비가 또 엄청날 겁니다. 와. 이거는 진짜 국가적 손해예요. 그러니까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외교적으로 이미 독일 정부하고 이미 이게 협의되어 있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. 그걸 그냥 저런 식으로 이렇게 물려버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. 그럼 그러니까 독일에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야죠. 그러니까 그런 거지. 아까 그 수년이라 그랬잖아요. 수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프로야구 때 우천이 오면 결국 연기하고 다음에 한다는 거잖아요. 그게 다음번에. 수년이잖아요. 네. 다음번이 있겠어요? 내 말이. 왜냐하면 이게 일정 하나 잡아놓으면 수년 되면 탄핵되고 개인 일정으로 가세요. 왜요? 3월에 가도 괜찮잖아요. 근데 왜 저게 수년 됐을까? 네. 그렇지 않아도 왜 모 유튜브가 윤석열 출근하는 거를 계속 찍었다가 나중에 그 유튜브가 그 영상을 지금 강제로 비공개화 당한 거 아니에요. 한국에서 못 보게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 그런 느낌 아니에요? 내가 국정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. 이게 국정 운영하는 사람의 방식입니까? 그리고 이거는 뭐 출장 뭐 이렇게 공무원 출장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전이라던가 예약이라던가 그리고 가는 수행들 전부 다 예약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취소됐으면 이거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것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. 와, 너 이런 경우를 당할지 몰랐네. 이게 그냥 예약 취소해서 환불이나 받으면 모르지만 환불도 못 받을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 얼마 안 있을 뭐 다음 주 뭐 그 정도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이미 준비가 시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비용은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라고요. 근데요, 여러 가지 썰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유는 말해야 되는 거고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제 그냥 추정이에요. 가짜뉴스 아니고.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게 있거든요. 싸워가지고 이제 제대로 붙은 거야. 너 임기 중에 제대로 이혼 당해본 최초의 대통령 될래 하는 주장하는 쪽과 그렇죠. 내가 너 때문에 받은 피해가 얼마인데 하는 쪽이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. 두 사람이. 말로 아니면 주먹으로. 그게 중요하잖아요. 아니 손톱도 있고요. 고무 옷을 빌려드려요. 그런 상황이 된 거야. 그래가지고 홧김에 전화를 겁니다. 목소리 이상하신 분이. 야 다음 주에 독일 또 어디였었지? 프랑스인가? 덴마크. 덴마크 가는데 취소해.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? 근데 이렇게 취소하면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짜증나는 게 여행 간다고 짐 다 쌌는데 취소돼서 짐 풀 때거든요. 그럼 이거 진짜 빡치는 거예요. 덜 받는 거 있어요.
그거 있잖아요. 저 결혼식 하기 전에 신접살림 다 사놨는데 네. 결혼식 전에 파혼하는 경우는 미치는 건데 드라마에서 봤다 와. 그거는 조상묘를 잘 써서. 아니, 진짜 이렇게 취소가 됐으면은 싸움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.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 나온 거죠. 왜? 순방이 수년 됐는지. 예를 들면 코로나가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하루에 막 사망자가 10,000명씩 나온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핑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이제 일단 보면 북한이 미사일 쏴서 뭐 이런 근데 정도. 뭐라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어떤 핑계를 대든 실제로는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곁다리 소문으로 듣기로는 이 KK가 어떤 원톱이다. 그래서 이제 KK의 지시대로 모든 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독일 순방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독일 나가는 건 엄청 정무적으로 위험한 일이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있었겠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. 아무리 KK가 넘버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여기서 더 물러서 가지고 진짜 독일을 가버리면 지금 총선 코앞인데 여기에서 이게 멀어지는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 거냐. 갔어야지 그러니까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갔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이 이번에 가는 건 너무 치명적이다.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반발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. 이번에는 미사일 쏴달라고도 못했나 보네요.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무슨 핑계가 지금 없는 거예요. 디올이 미사일을 쐈지 지금. 아니 미사일 쏴도 뭐 이렇게 뭐 회의도 안 NSC 회의도 안 넣는데 그러니까 미사일 순방 쏜다고. 가도 돼. 가도 되죠. 사실은 이제 김건희가 좀 두문부출한 지 2달 정도 넘었기 때문에 네. 그 공군 1호기 탈 때 정말로 그 앞에서 또 손을 흔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저는 보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이렇게 취소를 해보니까 약간 허탈한 감도 있습니다. 네. 내가 봤을 땐 그래요. 이제 여기 취소한 이유가 정말 석연치 않네. 여러 요인 고려해서. 여러 요인인데 우리는 한 가지 같아. 그러니까 뭐 김건희의 기분과 김건희의 육체적 컨디션과 김건희의 가방과 여러 요인들을 동합해 보면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 판단했겠죠. 정도 되면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의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거다 생각됩니다. 소위 갈등 또는 다툼 또는 싸움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고요.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웃기네요. 여러 요인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한 정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이런 추세가 있었어. 국민 뭐 복지에 이제 뭐 비용을 늘린다 그러면은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더 예산이 늘어날 걸로 예측되는 것. 그러면 지자체 다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맞춰 늘리는 것.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정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정권은 내가 봤을 때 무슨 행사를 잡아놓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안 가. 그런 느낌 아니에요? 야야 못 일어나겠다. 왜 여러분들 그 소문 나는 거 있잖아요. 새벽까지 술 먹고 국민의힘 뭐 그쪽 부리 정치인들이랑 전화 통화하고 자니?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저번에 한동훈하고 서천 그러니까 거기서 만날 때 그 전에 행사를 취소했었잖아요. 토론회 취소를 했었다고 한동훈이가 반발했을 때. 그 전날에. 민생 토론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멀쩡하게 맞아요. 한동훈을 만났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술병은 오면 나요. 감기는요 며칠 걸리지만 술병은 오면 나요. 그렇죠. 아임그 2개 이렇게 때려 먹고 하면 좀 괜찮아진다고요, 빨리. 아우 정말. 아유 참. 자 알겠습니다. 어쨌건 지 맘대로 하는 국정이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.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대통령으로서는 자격이 1도 없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.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다 있습니까? 보셨어요, 여러분? 자. 대한민국에 여러 대통령이 있었지만 진짜 박정희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. 진짜 너무하네 자, 진짜. 일단 여기까지.